교과 과정이 새롭게 바뀌게 됨으로써 우리는 아직까지도 정적분이 왜 넓이가 되는지에 대한 이유는 아직 잘 모르고 있지. 그리고 선생님이 이거 마지막 주차에 시그마에 대해서 너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선생님이 마지막에 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증명해 드릴게. 근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지금 정적분의 기하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왔었냐면, 정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도형이 fx가 x축 사이에 이루어져 있는 공간 넓이를 우린 정적분으로 표현할 수 있어. 다만 x축보다 어떻게 있어야 한다? 위에 있어야 한다는 걸 조건이 달려 있었어. 우리는 이제 그걸 가지고 넓이라고 하는 조건이 등장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 볼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쭉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가보도록 합시다. 넓이요. 제일 간단한 상황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x축과 곡선 사이의 넓이.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뭐 이미 다 알고 계셨던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빠르게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정적분이 언제 가능합니까? 라고 하시면은 닫힌 구간에서 fx가 무슨 함수일 때? 무슨 함수일 때? 되게 간단한 조건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미분도 그렇고 정적분도 그렇고 연속함수일 때, 그렇죠? 연속함수 fx가 있어. 자, 만약에 함수의 생김새가 자, x축이 이렇게 존재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fx가 x축보다 위쪽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적분의 기하적인 의미다라고 하면서 저번 시간에도 이미 살짝 등장했었기 때문에 뭐 별다를 거 없죠. 내가 여기 있는 요 점에서부터 A에서부터 여기 있는 요 점까지 B까지 X축과 곡선 사이에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의 면적을 계산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의 면적을 계산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넓이는 당연히 뭐 S라고 쓰는 것이 가능할 거고요. 정적분의 기하적인 의미 자체가 이런 상황에서 그냥 정적분으로 나타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너무나 간단하게 너희는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피적분 함수는 fx일 것이고 fx dx라고 쓰시면 되겠다. 여기까지 뭐 자명하지? 됐죠? 여기까지 뭐 별거 없죠? 됐어요? 그러면 되게 쉽게 하나만 더 생각해 봅시다. 아주 간단한 것들은 그냥 빠르게 캐치해 보자고요. 현재 이 상황은 fx가 0보다 크다 혹은 0보다 위쪽에 있다라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건데, 만약 아래쪽에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하는지 기억나세요? 그렇죠. 마이너스 부를 붙이겠다라고 했던 게 정적분의 기하적인 의미였었다고요. 그래서 fx가 만약에 이렇게 아래쪽에 있다고 한다면 A에서부터 B까지 자, x축과 곡선과 둘러싸여 있는 부분을 면적, 넓이를 계산해 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부분의 면적 S를 계산해 보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정적분은 위쪽으로 올라와 있을 때, x축보다 위로 올라와 있을 때 정적분과 넓이의 의미가 같았으니까, 이런 경우에서는 간단하게 넓이 S는 정적분을 구하시긴 구하시되, 오케이? 내가 현재 이 상태 그대로 가면 안 되겠다, 얘를 접어 올려야겠다는 거지. 그럼 대치이동 의미에서 봤을 때 x축 대치이동이니까 y값의 부호를 바꾸겠다. 그리고 부호는 빠질 수 있다는 거 예전에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fx dx라고 쓰시면 된다 이거죠. 여기까지는 뭐 진짜 별다를 것도 없고요. 새로울 것도 없죠, 그냥.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어떠한 행위를 하나 좀 해보려고 이걸 다시 끄집어낸 거냐면, 여기 잠깐 봐봐. 내가 지금 정적분에서 목적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피적분 함수를 주고 난 다음에 피적분 함수의 상태에서 부정적분 해가지고 A값 B값 집어넣고 빼면서 마치 정적분이 계산인 것처럼 지금까지 쭉 해왔던 거잖아. 근데 너네가 앞으로 보게 될 문제들은 조금 어떠한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냐면, 문제에서 너희들한테 정적분을 계산해 주세요라고 묻는 건 좀 약간 부끄럽단 말이야. 그지? 다음 정적분을 계산해 주세요. 뭐 너무 친절하잖아, 그지? 그래서 문제 조건으로서 어떤 문장을 활용하기 시작하냐면, 넓이를 구해 주셔라, 혹은 부분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면적, 넓이를 구하셔라, 이런 식으로 이 문장을 숨기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너희가 넓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였을 때 어떠한 생각을 해보면 되냐면, 이 당연한 얘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 이 당연한 얘기 하고 싶은 거는 x축보다 위쪽에 그려졌는지 x축보다 아래쪽에 그려졌는지만 알면 그만이다 이거 아니야. 그지? 그럼 너희가 해야 될 생각은 딱 하나야. x축보다 위쪽에 그려졌을까? 아래쪽에 그려졌을까? 뭐 해보자? 그려보자는 얘기야. 그래서 문장에서 만약에 넓이 구해주세요라는 얘기가 나오면 나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 그래프가 X축보다 위쪽인 부분과 X축보다 아래쪽인 부분으로 끊어봐야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뭘 찾는 게 핵심이냐면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X축보다 위쪽에 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X축보다 아래쪽에 있으니 난 이거를 정적분을 스스로 끊어내서 적분 구간을 끊어내서 따로따로 적분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첫 번째 결론이에요. 오케이. 두 번째, 이러한 상황을 좀 한 방에 표현하고 싶을 수가 있죠. 그러면 현재 이 상황 같은 경우는 fx가 x축보다 위쪽에 있으니까 즉 양수니까 그냥 정적분하세요 라고 써지게 되는 거고요. 현재 이 상황 같은 경우는 fx가 0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음수니까 부호 바꿔서 정적분하세요 라는 뜻이란 말이야.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마이너스 분이 안쪽에 이렇게 있는 거잖아. 오케이? 그럼 너희가 예전에 배웠었던 수학적 기호와 이것과 비슷한 행위를 본 적이 있었을 거야. 양수이면 그냥 하시고 음수면 부호 바꾸세요라고 했던 게 뭐였지? 그렇지, 그게 절대값이었단 말이야. 따라서 너희들한테 면적, 넓이를 구해주세요라는 질문 대신에 그런 문장 대신에 이렇게 수식에 써줄 때도 있어. fx가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이 fx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상태로 적분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도 있단다. 너희가 만약에 문제를 풀다 이러한 상태가 맞닥뜨리게 되면 이러한 상태라는 것은 피접분함수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상태가 된다면 너희의 생각은 또 역시 이렇게 가기 시작해야 돼. 난 여기는 fx가 양수면 그냥 나갈 것이고 음수면 부호 바꿔 나갈 테니까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과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어딘지 구분해야겠네. 구분해야 되니 뭐 해봐야겠다? 그려봐야겠다. 이해하시겠어? 그래서 면적을 구하세요. 넓이를 구하세요. 혹은 피접분함수에 보다시피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상태에서도 난 항상 아이디어가 어디로 초점을 맞추는 거냐면 나 이 피접분함수 그려봐야겠다. 아시겠니? 그리고 선생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는 행위를 줄이면서 너희가 문제를 빨리 푸는 건 정말 의미가 없다. 그래프 그리는 행위로 귀찮아하고 그거를 스킵하면서 문제를 빨리 푸는 건 의미가 없어. 아시겠어? 점점 너희가 문제를 많이 풀면 풀수록 계산 과정은 점점 짧아질 거야. 계산 과정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문제 푸는 과정이 계산을 어떻게 하면 좀 빨리 넘길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많이 초점을 맞출 건데 너희가 정적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계산을 조금씩 내가 익숙해져서 빨리 하겠다. 이거는 내가 괜찮다 봐.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래프를 그리는 걸 게을리해서 혹은 그냥 대충 야매로 이렇게 풀면 이게 훨씬 더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하시는 건 별로 올바른 접근 방법이 아니야. 아시겠어? 자,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미안. 이 상황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상황은 알아들었으니까 글로 써보자 이거죠. 만약에 x축보다 위쪽인 공간과 x축보다 아래쪽인 공간이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얘기일 거예요. x축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을 때 함수 fx가 이따구로 존재한다 이거죠. 어느 부분은 x축보다 위쪽에 그려지고 있고 어느 부분은 x축보다 아래쪽에 그려지고 있는 상황. 자, 이렇게 그려지고 나면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여기 있는 면적 우리가 S1이라고 하시고 여기는 이 면적은 S2라고 하자라고 한다면 이미 느끼셨지. 느끼고 계시지. S1은 넓이라고 부르는데 정적분해 자체를 넓이라고 부르는데 별로 문제가 없는데 S2는 정적분의 결과와 넓이의 결과가 반대부호를 갖겠구나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현재 이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여기는 이 값을 A, 여기는 이 값을 B, 여기는 이 값을 C라고 한다면 A에서부터 C까지 fx, dx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상황이 들이닥쳤을 때는 그냥 계산하시면 그만이지만 오케이? 여기까지 아시겠어? 만약에 이거 계산하세요 뭐라고 계산하면 되겠어? S1은 양수로 나올 거니까 S1 그 다음에 S2는 음수로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S2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근데 이 S1 정적분의 결과를 지금 내가 궁금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결과를 궁금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문제 내에서 너희한테 넓이 구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한다면 이거 자체가 지금 답이 되지 않는다 이해하시겠어? 그럼 이럴 때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첫 번째이고 X축보다 위쪽으로 되어 있는 부분과 X축으로 아래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서 그래프를 보면서 구분하신 뒤에 너희 스스로 얘네들을 어떻게 쪼개볼 줄 알아야 한다?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는 그냥 그대로 정적분하면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는 거고 오케이? 자, 두 번째 인테그랄 B에서부터 C까지는 정적분 결과 그대로 쓰면은 면적이 되는 게 아니라 음수의 결과 될 테니까 부호를 바꿔야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S2 자체 구할 때 마이너스 값이 안 들어간다. 왜냐면 S2는 면적이니까 넓이는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 이 면적 값이 음수가 아니라 양수야 항상. S1 더하기 S2가 아니지 얘는 정적분이니까.
무슨 말이겠어? 지금 이 착각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전혀 이해가 안 돼서 문제를 틀린 게 아니라 정말 순간적인 착각인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 봐봐. 현재 위에 있는 이 녹색식의 질문은 뭐냐면 정적분해 주세요야. 아시겠어? 그럼 정적분한 것은 면적을 구한 것과 비슷하지만 다른 얘기가 시작된단 말이야. 우리 방금 전에 봤었던 1번, 2번 얘기처럼 X축보다 위쪽에 있는 건 양수로 그대로 나와서 넓이의 의미와 같은데 X축보다 아래쪽에 나온 것은 음수의 값이 나와서 반대 의미가 된다고 했잖아. 이해하시겠어? 그럼 내가 만약에 이거 자체를 그냥 계산하게 되면 결과는 어떤 게 구해질 거냐면 S1이라고 하는 넓이는 양수로 나올 것이고 S2라고 하는 넓이는 음수로 나와버려서 S1 S2가 돼버린다고. 근데 만약에 문제 내에서 너희한테 이걸 정적분을 계산해 주세요가 아니라 문제 내에서 너희한테 말로 써있다니까 거기 잠깐 확인하고 갈까? 우리 보시면 83페이지 보시면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곡선 y는 어쩌고저쩌고 x축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로 구하셔라. 그러니까 지금 구해달라는 건 정적분해 주셔라가 아니라 뭐 구해달라? 넓이를 구해주셔라는 얘기야. 옆에 있는 문제도 보시면 뭐 2번, 3번, 4번 다 보시면 다 뭐라고 돼 있냐면 넓이를 구해주셔라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연속적으로 해가야 되는데 넓이를 물어보기 시작한다는 것은 나한테 정적분을 이용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정적분을 이용할 때 내가 단순히 정적분의 결과와 넓이의 결과가 똑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넓이를 구해달라는 요구가 있으면 나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X축보다 위쪽에 있는 건 그냥 정적분할 것이고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함수 같은 경우는 부호 바꿔서 정적분해야겠구나 라고 스스로 판단하신다. 이게 중요한 거라고.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그게 순간적으로 착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건 정확하게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래. 아시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아가들아 요 상황들을 이제부터 우리가 Y축으로 한번 넘겨볼게.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도 한번 가보자고.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었던 모든 것들은 다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거잖아. 그렇지? 근데 문제의 상황에 따라서는 곡선과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구해달라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어. 그래서 Y축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도 한번 구해봅시다. 어떤 거를 조금 예를 이해하고 계시면서 바라보시면 좀 더 편해지냐면 우리가 방금까지 봤었던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계산하면 좀 더 편한데 이게 X축과 Y축의 역할 그리고 fx가 어떻게 표현됐었는지 그리고 적분 구간은 무슨 값으로 표현됐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좀 찾아볼게.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었어. 요게 Y는 fx야. 오케이? 자, 그럼 아가들 잘 봐. 현재 여기는 S1이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을 내가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해. 오케이? 자, 여기는 이 값의 좌표는 A, 여기는 이 값의 좌표는 B, 여기는 이 값의 좌표는 C라고 놓고 시작하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처음 시작은 굉장히 간단해서 뭐 별거 없는데 선생님이 이걸 하나씩 꼼꼼히 따져드리는 이유가 오늘 해야 될 게 좀 많이 복잡하게끔 들어갈 거야. 근데 그때마다 현재 상황을 계속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정리하고 하자는 얘기야. 자, 아가들 불러볼래? S1을 한번 표현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쓰면 되겠어? 인테그랄. 판단되죠? 왜냐면 X축보다 위쪽에 있을 것이고. 자, 우리 이거부터 한번 생각해보자. 적분 구간은 뭐라고 써야 하겠냐? A에서부터 B까지라고 쓰시면 되겠지? 그리고 너희가 A에서부터 B까지가 무슨 좌표야? 라고 생각해 보시면 얘는 무슨 좌표야? X좌표야. 됐니? 그리고 유치하지만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 아래 끝에 있는 값이 작은 값이고 윗끝에 있는 값이 큰 값이다. 됐니? 자, 그 다음 피적분 함수는 어떻게 표현이 돼 있지? 라고 하시면 피적분 함수는 아가들 너희가 제일 많이 봤었던 표현이 fx라는 표현일 텐데 오케이? fx라고 하는 표현은 이런 뜻이잖아. x에 관한 함수잖아. 이해하시겠어? 얘는 뭐라고? x에 관한 함수, 즉 x들로 표현이 되어 있는 함수다. 이해하시겠니?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얘를 어떻게 대체할 수도 있냐면 방금 전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fx는 y라고 하는 놈과 동일한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에 y라고 갖다 쓸 때도 있지. 여기서 잠깐 요거 하나 좀 조심.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내가 현재 얘를 y로 갖다 썼을 때 어떠한 차이점이 발생할 수 있을지 같이 볼 건데 일단 적분 변수 마저 쓰고 갈게. 그럼 적분 변수는 뭐로 쓸 거니? dx 쓴다.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오케이? 내 말 잘 들어 지금부터. 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1에서부터 2까지 y는 dx 이렇게 돼 있었어. 오케이? 여기까지 상황 파악되니? y라고 하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부터 시작해볼까? k는 dx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럼 너네 k 뭘로 볼 거야? 그렇지, 상수로 보겠지. 그래서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kx라고 얘기하겠지. 그럼 다시 이거 y로 바꿀게. 현재 이 상태에서 적분하면 어떻게 할 거야? yx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타당하잖아. 방금 전 이거 똑같잖아. k라고 하는 문자가 x 입장에서 상수니까, 그럼 y라는 문자도 x 입장에서 상수니까 이렇게 바라보는 게 타당하잖아. 근데 그때는 언제 그런 거냐면 x랑 y가 아무런 관련이 없을 때야.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계식이 없을 때, 관계식이 존재하지 않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잘 봐. 지금은 얘기가 달라. y는 fx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들이 곡선이 되고 있는 거잖아. 그럼 관계식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지. 이 상태에서 y는 x에 관한 상수야? 그건 아니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너희들이 가끔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여기 y 써져 있으면 어느 때는 상수인 것처럼 미분해 적분해버리고 어느 때는 y가 어쩌고저쩌고 x로 바뀌니까 그거 갖다 집어넣어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는데, 관계식이 있을 때는 당연히 x로 바꿔서 표현해 주셔야 하고 관계식이 없을 때는 상수 처리한다. 이렇게 상박되니?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이 상황을 어떻게 바꿔보려고 지금 이거를 하고 있습니까? 라는 생각할 건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황을 y축 관계로 한번 바꿔보려 해.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길 거냐면 요거부터 잘 봐. 우리 fx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오케이? 그럼 요것도 구분. 여기서 S1이라고 하는 놈이 얘라고 그랬잖아. 선생님이 S2라고 하는 놈이 여기라고 한번 해볼게. 여기가 S2라고 할게.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Y축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이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밑에 이렇게 하나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여기 위에 있는 지역을 우리 잠깐 A라고 하고 밑에 있는 지역을 잠깐 B라고 좀 얘기 좀 해보자. 자, 이거 이제부터 찾아내봐. 너네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활용해서. 현재 S1이라고 하는 부분과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건 A일까 B일까라는 질문인데, 오케이? 현재 S1하고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X축보다 위로 올라갔다고. X축보다 위로 올라갔다는 뜻은 Y 값이 양수란 뜻이야. 이 말 이해하셨어? 됐냐? 자, 다시 천천히 해줄게. S1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X축보다 위로 올라갔고, X축보다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Y가 양수란 뜻이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런 것을 우리가 Y축에 관한 함수로 이렇게 바꿔냈을 때 A라고 하는 의미와 B라고 하는 의미는 S1과 누가 똑같은 거야? B야. 왜일까? 이제부터 이거부터 생각해야 돼.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되면 Y축과 곡선으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가 완벽하게 이해가 되고, 만약에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혼돈의 카오스야. 알겠어? 자, 다시 가봐. 내가 현재 여기 있는 이 부분의 의미를 뭘로 보겠다고? Y가 0보다 큰 부분으로 보겠다고 했잖아. 그러면 얘는 X축 입장에서 그렇다는 얘기야. X축 입장에서 Y가 0보다 크다는 얘기야. 아시겠어?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석이 되셔야 하냐면 Y축 입장에서 X와 Y 역할이 바뀐 거니까, 오케이? Y축 입장에서 뭐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그렇지, 이게 핵심인 거야. 이 말 이해하시겠어? 근데 A의 역할은 뭐가 되냐면 Y축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나가고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X의 값이 양수야, 음수야? 음수로 보인다, 이 말이야. 이 말 이해하셨어? 그러면은 현재 S1의 역할을 여기서 누가 하고 있는 거야? B가 하고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S2의 역할은 누가 하게 되는 거야? 그렇지, A가 하게 된다는 뜻이야. 이 말 이해하셨어? X와 Y의 역할을 바꿔버릴 때 이 말인 거야. 여기까지 됐냐? 그럼 아가들아, 우리 아무것도 안 배웠는데 선생님 뭐 가르쳐주는 것도 없고 그냥 X축과 Y축의 의미만 이렇게 바꿔볼게 라는 정도인데, 우리 그 다음 것도 어떻게 바뀌는지 하나씩 확인해보자고. 내가 현재 지금 B를 표현하고 싶은데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너희들을 좀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좀 약간 난도질하기 시작할 건데, 잘 봐. 여기 있는 요점의 좌표가 B야. 여기 있는 요점의 좌표가 A야. 진짜 난도질 나쁜 선생님이다 지금. 여기가 C야. 여기가 D고 여기가 없네, 또 만난 점이. 자, 됐어. 오케이. 자, 아무튼 내가 지금 여기를 표현하고 싶으니까 정적분을 이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건데, 여태까지 선생님이 빨간색 부분, 녹색 부분, 그 다음에 노란색 빈칸에서 사용했던 의미들이 다 바뀌었을 거라고. 어떻게 바뀌었냐면 X를 기준으로 해서 Y를 기준으로 바뀐 거야. 이 말 아시겠어? 그러면 인테그랄 일단 써보자. 인테그랄
B라고 하는 부분의 면적은 뭐가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인테그랄. 자, 빨간색부터 채워보기 시작할까? 나는 X축을 기준으로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누굴 기준으로 보고 싶다고? Y축을 기준으로 보고 싶다고. 그럼 여기에는 무슨 좌표가 들어가 되겠어? 라고 하시면 Y좌표가 들어가겠다 이 아시겠어? 왜요? 라고 하시면 여기가 아까 X좌표를 이용했었잖아. 됐냐? Y좌표 입장에서 이 B라고 하는 B끝문이 쳐진 부분의 Y좌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쓰면 될까? 그렇지, D에서부터 A까지 쓰면 되는 거지. 이건 사실상 지금 의미 없는 거잖아. 이해하셨어? 여기까지 한박되니? 자, 두 번째, 녹색 네모 박스는 뭐라고 써야 옳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것인데, 당연히 여기다 써지게 되는 함수는 무슨 문자를 사용한 함수야? Y를 문자로 활용한 거지. 그래서 쓸 때 보통 FY 혹은 GY라고 부르게 될 텐데, 이 FY, GY는 당연히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가능하냐면, 마치 우리가 fx를 y라고 썼던 것처럼 현재 여기도 뭐라고 쓰는 것이 가능해? x는 이라고 쓰는 것이 가능한 거야. 만약에 x하고 y의 관계식이 없으면 y 입장에서 얘는 상수겠지만, 관계식이 있으면 이 x는 어쩌고 저쩌고 y에 관한 1차, y에 관한 2차, y에 관한 3차식이 나올 거라고. 이해하시겠어? 마지막에 노란색 네모 박스는 뭐라고 채워주면 될 것인가 라는 것만 고민해 보시면 이제 끝날 거 아니야. 오케이? 얘는 뭐라고 쓰겠어? dy가 되시겠지. 여기까지 한박되니? 그래서 X축이 갖고 있는 의미와 Y축이 갖고 있는 의미를 이렇게 바꿔버리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까 전에 했었던 세 가지 작업을 빠르게 좀 정리 좀 해볼게. 자, G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부터 갑시다. 자, 그러면 이 식의 의미부터 파악하세요. G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얘는 아시다시피 X는으로 정리된 놈이기 때문에 얘는 사실상 뭐가 0보다 크다는 거냐면 X가 0보다 크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X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Y축보다 오른쪽에 그래프가 존재하고 있다는 뜻인 거야. 아시겠어? 자, 그래서 함수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을 때 얘는 X는 GY라는 함수겠지. 되냐? 자, 내가 면적을 구하고 싶긴 한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면적을 구하고 싶은 거냐면, 현재 여기는 요 점에서부터 여기는 요 점까지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의 면적이 구하고 싶은 거야. 디았어? 자, 이러한 상황을 너희가 그래프를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인데, 현재 이러한 상태에서 내가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하고 싶을 때 얘를 X축으로 적분을 해봐야 내가 원하는 넓이를 구하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지. 얘는 어떤 판단할 수 있냐면 Y축으로 적분하기 훨씬 더 빨리 구해지겠다는 것이고, Y축으로 적분해서 훨씬 더 빨리 구해진다는 얘기는 나한테 필요한 정보들을 빨리 빼내야겠다는 얘기인 거야. 아시겠어? 그래서 내가 확인해야 될 곳은 현재 이 점의 좌표가 얼마인가와 이 점의 좌표가 얼마인가 두 가지를 확인해야지. 두 번째, 현재 여기 있는 이 함수는 y에 관하여서 어떻게 써지게 됩니까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야.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게, 이 함수의 위치가 x가 양인 부분에 존재하고 있으니까 정적분의 결과와 넓이의 결과가 일치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다. 이해하셨니? 자,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를 우리가 S1이라고 하였을 때 S1은 어떻게 구해집니까? 라고 하시면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에서부터 B까지. 피적분 함수는 뭡니까? 라고 하시면 X라고 써지는 경우들도 있어. 그때 너희가 스스로 Y에 관한 식을 찾아야 돼. 오케이? 지금 뭐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GY라고 써드릴게. 그리고 뭐에 관해서 적분하자? DY, Y에 관해서 적분하자라는 뜻이 된단다. 됐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됐죠? 야, 그럼 아가들아 좀 빨리 생각해서, 만약에 GY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도 감이 팍 오시죠? GY가 만약에 0보다 작다면 이라는 뜻은 Y축보다 왼쪽에 존재한다면 이란 얘기겠지. 됐냐? 따라서 그래프의 생김새를 보시면 더 쉽게 알아볼 수가 있을 텐데,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요 점에서 요 점까지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의 넓이를 S2라고 한다면, 자, 나는 어디를 확인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Y 좌표 두 개를 빠르게 확인하시고, 이 함수가 X는 GY라고 써지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얘가 y축보다 왼쪽에 그려져 있는 함수다라는 것이 파악이 됐으니까 넓이는 정접분과 반대부로 갖겠다라고 판단하시면 된다. 그래서 S2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gy dy라고 쓰시면 되겠다라고 결정하겠다는 뜻이야. 지금 계속 핵심이 뭐냐면 계속 핵심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래프의 위치를 보면서 정접분식을 찾는 게 핵심이야. 이거 계산에 들어가는 건 이제부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야. 정접분식만 찾으면 그 다음부터는 계산하면 그만이잖아. 근데 그걸 어떻게 볼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그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누가 잡고 있냐면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뭔 생각이란 걸 할 거 아니야. 얘가 X축보다 오른쪽에 있는지 Y축보다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그걸 그릴 줄 알아야 뭔가 얘기가 시작된다고. 이 말 아시겠니? 오케이. 자, 그럼 세 번째 상황은 너무나 뻔하게 뭐 하고 있을 때? 동시존재할 때. 자, 동시존재할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뭐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 각각의 점의 좌표가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라고도 하자고. 이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에 마지막 방점을 너희가 찍어봐. 내가 만약에 이걸 정접분 해주세요라고 물어보면 그냥 계산하면 돼, 얘들아. 정접분 해주세요. 정접분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그래프를 왜 그려? 그냥 빠르게 계산하면 되지.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떤 식의 정접분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은 굳이 그래프 안 그려도 그냥 빠르게 뭐 우함수 날리고 기함수 날리고 뭐 이런 식의 하면 되는 거지. 내가 그래프를 왜 그리냐? 그럼 내가 그래프를 그리는 이유부터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시라고. 내가 그래프를 이유는 문제에서 어떻게 물었기 때문에 그렇지. 넓이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린다는 얘기야. 아까 전에 그리고 여기다 부연점이 하나를 더해줬어. 넓이라고 표현될 때도 있지만 너희가 마치 정접분신인 것처럼 물어놓고 실제 내용은 넓이와 똑같음을 담고 있을 수 있다. 그게 뭐였지? 절대값을 씌워놔도 똑같은 얘기였었어. 무슨 말이겠어? 즉 내가 지금 얘를 왜 그려봤냐면 얘를 그린 이유는 문제 내에서 넓이를 물어봤던가 또는 절대값을 씌워놓은 함수에 대해서 정접분하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래프를 그리는 선택을 하셨다는 얘기인 거야. 되었어? 자, 그 상태에서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부분이 보시다시피 여기랑 여기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럼 나는 저 두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각각 표현할 것인가가 마지막 결론일 텐데 여기의 넓이는 딱 보니까 X축으로 둘러싸인 게 아니라 어디로 둘러싸여 있다? Y축으로 둘러싸여 있구나. 아, Y축 적분해야 되겠구나. 그럼 나는 인테그랄. 근데 인테그랄 쓰면서 다시 이것도 생각해야지. Y축 둘러싸여 있는 거 입장에서는 X값이 양수냐 X값이 음수냐에 따라서 정적분의 결과가 넓이가 같을 수도 있고 정적분의 결과가 넓이가 다른 부일 수도 있다. 되니? 그럼 얘는 같은 부호 다른 부호? 같은 부호 다른 부호? 그렇지. 말로 해도 알아듣는다 얘들아. 선생님 말 알아들어요. 그 무슨 지금 막 이러고 있는데요. 알아들어요. 한글로 하세요. 우리 만석이 이해됐어요?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부호가 달고 나올 것이다.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라고 하시면 얘는 Y축 둘러싸여 있으니까 Y 좌표를 그리겠다 판단. 그래서 B에서부터 C까지일 것이다. 피접분 함수는 X는 Y로 표현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GY로 써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Y에 관하여 적분하자. 되니?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는 어떻게 될까? 역시 마찬가지로 고민되겠지? 자, 역시 Y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판단하셨으면 Y 좌표부터 읽어내겠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에서부터 B까지. 얘는 X 좌표가 양수인 부분에 그려진 거기 때문에 정적분의 결과와 넓이의 결과와 같은 뜻. 역시 그 뒤로는 GY, DY라고 쓰시고 계산만 잘 하시면 나는 대학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시겠다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됐니? 아셨음? 오케이? 자, 너네가 굉장히 지루해 보이는 표정을 지어서 난 되게 오래된 줄 알았다만 우리는 아직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교재 1번 문제 보셔라. 자, 1번 문제 봐봐. 곡선을 하나 주셨는데 어떤 곡선이냐면 y는 자 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x라고 되어 있네. 자, 여기 있는 요놈과 x축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이라고 얘기했어. x축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에 마지막 핵심이 이거지. 뭐 구하래? 넓이.
오케이? 문제 내에서 저 조건 보이면 너네 머릿속에 아이디어는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 뭐 해야겠다. 그래야겠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새끼들이 이제 하나 둘씩 튀어나와. 꼭 너희도 아마 질문할 건데 선생님 그래프 꼭 그래야 돼요? 그냥 대충 되던데 뭐 이런 식으로. 너네가 이거 비슷한 경험을 이미 한 번 정도 겪어봤던 적이 있을 거거든. 그게 언제냐면 미분에 활용해서 그래. 미분을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시면 미분을 배우는 이유는 되게 단순해. 얘들아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서 배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 말?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서 배웠던 거야. 미분은. 나중에 이과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감동을 받을 거야. 지금까지는 다함수만 그리고 있으니까 굳이 미분을 이용하지 않고 대충만 그리고 계실 건데 그랬다가 나중에 진짜 난리 난다. 알겠어? 지금 천천히 하나씩 모든 그래프들을 그려봐야 너네 머릿속에 간단한 그래프 정도는 정리를 해둘 수 있게 돼. 만약에 나중에 이제 고3 갔는데 그런 그래프 머릿속에 없으면 점점 수학이 싫어지는 거야 그냥. 알겠어? 다시 갈게. 내가 지금 얘를 하고 있는 게 제일 먼저 할 게 뭐라고? 그래프를 그리는 거라고. 이해하셨니? 그럼 아가들 우리 상식적인 인간인가 좀 확인 좀 할게. 너네 그래프 그리는 거 얼마나 좀 아는지 보자. 그래프를 그리려 할 때 먼저 피트 다항함수잖아. 그지? 다항함수 그래프 그리려 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하니? 그렇지. 첫 번째가 인수분해야. 인수분해하는 이유가 뭘까? 인수분해하는 이유가 뭘까? X축 어디서 만나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그를 알면 개형을 찾기가 굉장히 쉽거든. 오케이? 그럼 봐봐. 얘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를 해봤더니 바로 보이는 인수가 하나 있어. 그게 뭐야? x잖아. 그래서 x를 묶어냈단다. 그럴 때 남는 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고 됐어. 일단 3차식을 2차식으로 끌어내리고 나서 보니까 2차식은 우리가 인수분해 진짜 많이 했거든. 얘 쓰자마자 바로 또 인수분해 되는 거 느껴지지? 얼마? 1, 2 이렇게. 오케이? 따라서 얘는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되겠네 라고 판단했어.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왜 이게 좋냐면 x축을 되게 성의 없이 하나 그려놓고 자, 이 함수의 최고차 앞의 개수는 꼭 이 함수뿐만 아니라 모든 다항함수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데 모든 다항함수의 최고차 앞의 개수는 1차식 앞에서 1차항의 앞의 개수나 2차식 앞에서 2차항 앞의 개수나 3차식에서 3차항 앞의 개수나 다 이 최고차 앞의 개수는 뭘 결정해버리냐면 그래프의 개형을 결정해버려. 무슨 말이냐면 너네 극한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 이러한 행위할 수 있지 않겠냐.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겠다는 얘기는 이런 뜻이지. 뭐라고 쓰고 있는 거야? 무한대로 보내겠다는 얘기는 x의 값을 겁내 오른쪽으로 보내보면 이 뜻이지. 그때 fx를 여기다 싹 갖다 놔봐. 그럼 이런 식이잖아. fx를 x를 오른쪽으로 보내라. 겁내 라는 뜻이잖아. 그때 얘가 만약에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나오게 되면 높이 값도 어떻게 된다? 겁내 올라간다 이런 뜻일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너희가 지금까지 그렸던 모든 다항함수들은 최고차 앞의 개수가 양이면 x의 값이 충분히 증가했을 때 y 값도 반드시 양수가 돼. 그걸 기하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뜻이야. 좌표 평면이 있잖아. 그러면 최고차 앞의 개수가 양수라는 것은 분명히 여기서 시작한다는 얘기야. x 값이 충분히 커졌을 때 y 값도 충분히 커져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항함수 또 이런 의미가 있어. 연속으로 그려야 돼. 즉 한북 그리기로 그려야 돼. 봐봐. 이렇게 시작해서 내가 1차 함수면 직선을 그리면 그만인 거지. 그래서 너희가 지금까지 1차 함수는 뭐 양의 기울기 갖고 있을 때 증가하는 함수 뭐 이렇게 생긴 함수 이렇게 배웠던 거야. 2차 함수도 봐볼래? 여기서 시작해서 2차 함수는 포물선을 그려야 되니까 내려갔다 올라올 수밖에 없지. 이 말 아시겠어? 그래서 최고차폐 개수야 양수인 것들은 우리가 뭐라 불렀냐면 아래로 볼록이라 불렀던 거야. 3차 함수는 어떻게 돼요? 라고 하시면 이거 선생님 예전에 한번 정리해두지 않았니? 그치? 3차 함수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여기서 시작해서 뭐 한다고? 꺾였다가 또 꺾인다고. 이거 한번 쭉 정리해드렸었지. 미분하는 거 보면서. 오케이?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상식이 만나서 어떠한 결과로 도달하게 되냐면 그렇게 그릴 건데 한 번은 0에서 한 번은 1에서 한 번은 2에서 뚫고 지나가게끔 그리겠다 말밖에 안 되는 거잖아. 한 번은 0에서 한 번은 1에서 한 번은 2에서 뚫고 지나가게끔 그리겠다. 자, fx의 최고차 계수가 양수시니까 얘는 여기서 시작할 거라고. 내려왔다 여기 뚫고 내려가서 뚫고 올라와서 뚫고 내려가고 끝날 거라고. 인수분해 할 줄 아니까 그래프의 개형과 x축과 만난 점만 알고 있으니까 빠르게 그래프 개형을 찾아버리겠다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그려놓고 얘의 넓이를 구하는 건 그다음부터 어려운 행동이 아니야. 그려놓고 그걸 판단하는 건 진짜 어려운 행동이 아니라고. 못 그리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럼 아까 빠르게 수식만 써놓자. 그리고 오늘부터 정적분 계산 안 해드린다.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너네가 뻔히 상상한 건데 양수겠지? 그래서 뭐라 쓰면 되겠어?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그때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 dx라 쓰시면 되지. 아, 여기 있는 이 부분은 x축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갔네요, 선생님.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겠다? 마이너스 붙이고요. 1에서부터 2까지라고 쓰시고 피적분 함수는 그냥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오케이. 요거 계산하는 건 이제부터 별로 어렵지가 않다고요. 아시겠습니까? 됐니? 아셨어? 왜 너네 이렇게 목소리 힘 빼고 막 되게 있어 보이게끔 얘기하는 뭐 습관이 있냐? 너네가 뭐라든 난 3번을 풀 거야. 3번을 풀어야지. 목소리 힘을 쫙 빼고 마치 막 마지막 입새 찍는 듯한 느낌으로 선생님 푸세요. 저는 괜찮아요. 뭐 이러고 있으면 내가 잠깐 쉴까? 뭐 이런 얘기 할 것 같아? 3번까지 풀 거야. 자, 3번은 왜? 응? 아, 미안해. 두 번째 얘기 안 했네. 고마워. 큰일 날 뻔했네. 나 지금 너희들 표정 보면서 2번 얘기할 거라 생각을 못했어. 그럼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할래? 여기 방금 전에 이 얘기한 거야. 내가 요게 인수분해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지? 인수분해 안 되면 그래프 핵심이 아닐까? 아, 이 그래프는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그럼 그래프를 못 그리겠네. 이길까? 그거 아니야. 인수분해가 안 돼도 핵심은 누가 잡고 있냐면 그래프야. 그럼 난 그래프를 죽어도 그래야 한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두 번째는 누구겠어? 이게 도함수야. 그래서 도함수를 배운 거야. 이건 나중에 너희가 미적분 2를 배우는 친구들이 여기 있을 수 있는데 아니구나. 넌 미적분 1 배우겠구나. 미적분 2는 예전책이지. 미적분 1을 배우는 친구들이 있을 건데 그때도 똑같아. 다항함수만 우리가 배울 건 아니거든. 그리고 실제 너희는 삼각함수 이런 것도 배웠지 않냐? 그지? 그럼 걔네들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인수분해 돼갖고 x축과 어디서 만나는지 알면 그래프 개형 빠르게 잡고 그냥 파파박 그리면 돼. 근데 그게 안 됐어. 이거 처음 봐. 태어나서. 누구신죠? 막 이런 생각이 묻고 싶어. 그럴 때 내가 뭘 해야 한다고 타당히? 미분을 해보기 시작하는 거야. 미분을 왜 하는데요?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할 수 있으니까. 아, 이 함수가 증가 감소가 이렇게 생겼겠구나를 파악할 수 있게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도함수를 통하여 역시 뭘 그린다? 그래프 그린다. 이게 두 번째 핵심인 거야, 얘들아. 근데 이 비율과 이 비율이 어떻게 나오냐면 다항함수에서는 이 두 개의 비율이 한 반반 보는 게 맞아. 반반 비슷하게 나와. 지금처럼 이렇게 아주 이쁘게 막 그러니까 인수분해 되는 것을 막 주지는 않아. 솔직히 이거 너희 주면은 학교 선생님 너희 되게 애처롭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 우리 애들 공부하다가 힘들 텐데 이런 거나 하나씩 주워 먹고 속상 힘내라 뭐 이러면서. 그럼 좀 약간 기분 나쁘잖아. 뭔 말이겠어? 대부분 다 뭘로 통하게 가냐면 도함수를 통해서 가게끔 만들어줘. 그래서 미분에서 그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근데 다항함수는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 담보 이거야. 근데 다항함수는 당연히 도함수를 통해서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 정도에서 머물러서는 안 돼. 그래프를 그려봤던 연습이 정말 많이 돼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발달해야 되냐면 이거는 내가 예전에 그려봤던 경험이 있어라든가 아니면 이 정도는 3차식이라도 4차식이라도 이 정도는 내가 인수분해 되는 방법을 알아.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만 해. 만약 그게 없는 상태에서 일일이 다 미분하고 일일이 다 인수분해 하려고 하면은 못 푸는 건 아닌데 시간이 많이 걸려. 결국에 마지막 핵심도 시간이잖아. 선생님 시험 끝났더니 다 풀려요. 무슨 말인지 되지? 그런 상황까지 안 가려면 계속 평소에 연습하실 때 그래프 그리는 걸 똑바로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셔야만 해. 아시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서 3번 갑시다. 원래는 이것까지 풀어드리려고 했는데 싫어. 똑같은 문제 두 번 풀려고 생각하니까 좀 싫은 것 같아. 자, 두 번째는 곡선을 하나 주셨는데 좀 독특하게 생겼네. x는 y제곱 마이너스 1이래. 얘랑 y축 및 y는 2라고 하는 직선으로 둘러싸여져 있다라고 했어. 얘랑 마지막 역시 핵심은 이거야. 뭐 구하라는 거야 지금? 넓이 구하는 거야. 넓이 구하래. 넓이 구하란 말을 보면서 난 지 화자를 외치는 거야. 뭐 해야겠다? 그래야겠구나. 여셨어? 그래야겠구나. 선생님 근데 그리려니까 떨려요. 떨리면 연습해. 얘 보면서 이런 생각까지 드시지 않았을까? 우리 친구들이 여기는 얘를 딱 보면서 어머 이거 y는 1로 정리하면 좀 그지 같아지겠다 뭐 이런 생각 하시겠지? 딱 보면서 이런 감정까지 느껴올 수 있겠어? x하고 y의 역할이 바뀐 것 같은데 이런 생각?
그지? x하고 y의 역할이 바뀐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얘는 인수분해를 하긴 하는데 x축 인수분해된 게 아니라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라고. 그리고 요 말 한마디만 제대로 말해주시면 난 이거 아주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어. y가 1일 때와 y가 마이너스 1일 때 x가 0이 된다는 거잖아. y가 1일 때와 y가 마이너스 1일 때 x가 0이 된다니 여기는 이 두 점을 지난다는 얘기가 된다. 너희들 마지막 결정 이게 분명하지 않냐? 얘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일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일까? 이거 두 가지지. 질문. y의 최고차폐 계수가 양수야. 너희 예전에 배웠었던 요 생각을 해봐. y는 x제곱 마이너스 1한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라고 하면 헷갈려. 아래로 볼록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헷갈려. 선생님 뭐라고 썼냐면 얘는 아래로 볼록이라는 뜻은 이런 뜻은 이 꼭지점의 좌표가 y 좌표가 양수 쪽에 가 있다는 얘기야, 음수 쪽에 가 있다는 얘기야. 그치? 이 말 이해하겠어? 그러면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y 좌표가 뭔가 궁금한 게 아니라 뭐가 궁금한 거야? x 좌표가 궁금한 거지. 그럼 x 좌표가 양수 쪽에 가 있을 거야, 음수 쪽에 가 있을 거야? 그렇지, 음수 쪽에 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 말 아시겠어? 두 번째, 방금 전에 했던 이것도 생각해봐. 선생님 얘가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x의 값이 충분히 커지면 y 값이 충분히 커진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지. y의 값이 충분히 커지면 x의 값이 충분히 커진다. 그러면 y의 값이 충분히 커졌을 때 x의 값이 충분히 커지는 사분면은 몇 사분면이야? 그라제. 이해하셨냐? 어쨌든 저쨌든 너네가 생각하게 된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나와야 정상적이라는 거야. 이해하시겠어? 이해했어? 그럼 판단만 합시다.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 어디냐면 제발 부탁인데 또 이것도 하지 마. 여기네 이거 하지 마. 문제 좀 읽으면서 풀어.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y축은 일단 얘야. 곡선 얘야. 그 다음 하나 더 있었어. 뭐가 더 있었었냐면 y는 2라고 하는 선. 근데 너희가 아시다시피 여기가 1이니까 y는 2는 이렇게 지나고 있거든. 됐니? 여기까지 하셨니? 자, 다시 이제 마무리야. 이 문제 풀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넓이의 의미를 기본적으로 파할 수 있게 되는데, 내가 여기까지 그려놓고 정말 불쌍한 영혼들 많이 보게 되는 게 언제냐면, 야 그래서 이거 어디 구하고 답이 얼마야? 무슨 식 구하면 돼? 라고 물었더니 아가들이, 이 새끼들이 어디 구하고 자빠졌냐면, 선생님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y제곱 마이너스 1 dy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느끼고 있는 친구들아, 넌 진짜 대학을 못 간다. 뭔 말인지 알겠어? 내가 이런 현상 때문에 너희들한테 계속 그래프 그려 얘기하는 거야. 정접분은 진짜 묘한데 문제 난이도가, 넓이 파트의 문제 난이도가 매우 높은 게 아니야. 막상 설명하면 나 여태까지 이해 못한 친구 한 명도 못 봤어. 다 라고 해. 근데 그래놓고 지 혼자 문제 풀다가 틀려. 왜냐면 인생 편하게 살려고. 지금 이 문제가 말하는 부분은, 이 문제가 말하고 싶은 곳은 여기가 아니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디를 말하고 있는 거야 얘는 지금? 그렇지, y축, 그 다음에 fx, y는 2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를 말하고 싶은 거야. 여기를. 이해하시겠어? 즉 문제가 지칭하는 부분이 어딘지 알지도 못하면서 습관처럼 문제 풀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항상 그래프 똑바로 그리고 그 그래프 보면서 정접분 식만 잘 찾으면 얘는 무조건 맞게 돼 있어. 아셨니? 자, 그러면 아가들 이제 마지막에 식만 좀 세워보자. 일단은 정접분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 인테그랄 판단하세요. 접분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하시면 여기는 1이었었고 여기는 2였었지요. 그러면 1에서부터 2까지인 건 분명한데 y축보다 왼쪽에 그려져 있습니까? 오른쪽에 그려져 있습니까? 오른쪽에 그려져 있으니까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입니다. 이해하셨어? 자, 그럼 피접분 함수는 뭐라고 쓰면 됩니까? 라고 하시면은 y제곱 마이너스 1이라 쓰시면 될 것이고, 마지막에 접분 변수는 dy라고 쓰시면 엄마가 아이고 이쁜 내 아이들아 라고 하실 거라고. 아시겠어? 됐습니까? 잠깐 쉬었다가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정리하러 갑시다.